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혹은 도적을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홍길동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이자 한국 슈퍼히어로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그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활약을 펼쳤으며 실존 인물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어떤 모습으로 계승되었는지 10분 동안 꽉 채워 살펴보겠습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조선시대의 고위관직인 승상 홍문과 그의 몸종 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얼자, 즉 서자입니다. 얼자라는 신분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아도 벼슬길에 나설 수 없고 심지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좌절하는 홍길동의 모습은 당시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신분 차별 제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홍길동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가라고 울분을 토하는 장면은 소설의 핵심적인 고뇌를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 억압적인 집을 떠나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 홍길동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홍길동은 도적대를 규합하여 활빈당을 조직합니다. 그들의 이름처럼 활빈당은 가난한 백성을 살리는 무리를 뜻합니다. 홍길동은 도술과 무술, 그리고 뛰어난 지략을 겸비한 천재형 인물로 묘사되는데 특히 그가 부리는 환술이나 둔갑술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활빈당의 활동은 신출귀몰했습니다. 그들은 억압적인 탐관 오리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관군이 그를 잡으려 했을 때도 홍길동은 분신술을 써서 수많은 홍길동을 만들어 관군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종이로 만든 인형으로 사람의 육체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등의 초능력을 보여주며 포위망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활약은 마을이나 개인 단위를 넘어 국가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며 백성들에게는 영웅으로 지배층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정은 더 이상 홍길동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 병조판서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곧 벼슬을 버리고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떠납니다. 그는 조선을 떠나 남쪽 바다를 건너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곳의 왕이 됩니다. 이는 조선의 봉건적인 신분 제도에서 벗어나 능력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홍길동의 의지가 실현된 모습입니다. 홍길동전은 바로 이러한 홍길동의 일대기를 담고 있으며 한글로 쓰인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중요한 문학적 가치를 지닙니다. 작가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영웅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의 부조리한 계급 제도와 낡은 사회 시스템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백성들이 꿈꾸는 개혁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홍길동은 실존했던 도적의 이름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소설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영웅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위대하지만 사실 실존 인물 홍길동은 소설 속 영웅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선 왕조실록 연산군 6년 기사에는 실제 도적 홍길동이 언급되는데 그는 지능형 범죄자에 가까웠으며 소설의 배경 시점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허균은 이름만 빌려와 사회 비판의 도구로 사용했고 한자를 달리하여 소설 속 인물과 실존 인물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초능력을 쓰는 의적 홍길동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남아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히어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7년에 제작된 홍길동은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후로도 수많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로 재탄생하며 세대를 아울러 사랑받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단순한 도적이나 영웅이 아닌 부당한 현실에 맞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호민의 상징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꾼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